여기 류엔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지의 신인 헤르메스를 믿는 신탁 대행자였죠. 지령이 그에게 이름을 내려주자 그는 불만 없이 그의 원래 이름조차 버렸습니다. 지령이 그에게 어떤 해결사의 행동을 따라하라고 지시하자 그는 불만 없이 그 해결사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르메스는 류엔에게 항상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류엔은 자신의 가학적인 취향을 지령 속에 숨어 취할 수 있었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르메스는 류엔에게 가족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불만 없이 가족을 꾸렸습니다. 가학적인 삶을 살던 류엔에게 다른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이란 것은 생각보다 따뜻했으며 딸과 아내가 함께하는 삶은 마치 작은 낙원같이 느껴졌죠. 류엔은 가족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가족도 류엔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밟아봤던 낙원을 헤르메스는 잔인하게 앗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류엔은 낙원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지령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지령은 가족을 앗아감과 동시에 가족이 살해당하는 것을 직접 방관하게 만들었죠.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며 류엔의 영혼에는 큰 상처가 하나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령이었기에 류엔은 지령을 따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지령은 시옴이라는 소지의 인물을 납치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도록 만들었고 그 아이의 아비가 될 자들을 각 손가락에서 한 명씩 차출하게 되었죠. 지령은 그 아이의 이름을 요시히데라고 정했기에 아이는 요시히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은 딸이 떠올랐을까 류엔은 요시히데를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당연하듯이 학대를 하던 다른 아비들과 다르게 죽은 딸에게 대한 듯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며 정서적 공감을 하는 등 마치 옛딸을 대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요시히데가 13살이 되던 해 류엔은 왜 동화책의 결말을 읽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류엔은 얼버무리며 핑계를 댔지만 옛딸이 그랬듯 요시히데와도 끔찍하게 헤어질 것을 알고 있는 류엔은 그 결말이 보고 싶지 않았기에 동화의 끝을 읽지 못했죠. 하지만 작은 변덕인지 딸의 미래의 모습이 보고 싶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류엔은 동화책의 끝에 항상 책갈피를 꽂아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요시히데는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지령이 명령한 대로 요시히데는 강력한 검으로 자라났지만 어느 날 요시히데는 자신과 닮은 클론을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라야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자신과 다르게 평범하게 살기를 기원하며 소중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트레이닝복 차림인 자신과 다르게 예쁜 기모도를 입혀주며 고문과 가까운 수련을 했던 자신과 다르게 학교를 보내주었고 풍경도 볼 시간도 없었던 자신과 다르게 가짜였지만 밤 풍경을 보여주며 수박을 먹기도 했습니다. 항상 기계적이었던 요시히데에게 아라야는 부드러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름을 음독으로 읽어 류슈라고 불렀으며 학교에서 배운 줄임말을 알려주는 등 모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라야는 류슈를 묶어놓을 족쇄였으며 필요가 닿으면 어떤 꼴을 당할지 몰랐기에 아무리 류슈여도
아비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아라야를 이미 밖으로 보낸 것처럼 위장하고 자신만을 추적하길 바라며 아라야를 내부의 시간을 보존하는 금고에 넣고 거미집을 탈출했습니다. 금고의 내부의 시간이 보존되어 아라야는 잠깐의 시간이 지난다면 힘을 기른 류슈가 아비들을 전부 처치하고 다시 아라야를 풀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라야는 류슈의 클론이었을 뿐 류슈가 아니었기에 금고의 기술은 류슈처럼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라야는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계속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라야는 기다렸습니다. 아라야는 기다렸습니다. 아라야는 시간의 흐름이 마치 고문처럼 느껴졌고 아라야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 잔혹했던 시간이었기에 금고의 문을 열고 나가자 사랑하는 엄마는 없었고 한 남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금고의 부작용 때문에 시간선이 뒤틀려 형태가 계속 변했고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 아라야에게 류에는 요시히데가 죽이고 간 소지의 아비 역할을 해달라고 청했죠. 아라야는 엄마를 보기 위해 엄마가 죽인 지혜성의 역할을 하기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엄마는 거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라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요시히데는 아비들을 자신의 검으로 베어낸 부작용으로 기억이 조각났고 아라야 앞에서 아라야를 찾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며 칼날을 휘두르는 엄마에게 아라야는 절망합니다. 그 기억들 중에 확실한 게 남아있긴 해? 소중하다는 감정만 남아있고 정작 그 기억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 그 감정도 과연 진실되다고 할 수 있을까? 기억되지 못한다면 시간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거야. 이 도시도 거미집도 그 아이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장소가 되었어. 그게 너와 내가 맞닥뜨린 결말이야. 내게는 끝이어도 그 애에겐 아니야. 아라야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아라야는 기다리고 있지 않아!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향해 검을 휘두르게 됩니다.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정말 올까. 엄마, 나는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 얌전히 기다리면서. 시끄러워. 나는 인내심이 없었던 걸까? 그 찰나를 기다리지 못해서 엄마가 떠난 걸까? 네 딸은 너를 영영 떠났어. 네가 그랬던 것처럼 떠나지 않았어. 엄마라고 불러도 돼? 자신이 실수했기에 평범한 삶을 주고 싶었던 아이가 이렇게 망가졌기에 자신이 망가뜨린 아이를 기어이 베어 치명상을 주었기에 삶의 이유가 없어진 요시히데는 자신의 기억을 조각내는 검을 정신없이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베어낸 것을 모두가 잊게 하는 지령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동시에 검에 베인 아라야는 류슈의 기억을 잃게 됩니다. 요시히데는 단 한 번도 아라야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 자신을 놓지 않았음을 알았던 아라야는 엄마를 용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아라야는 그 검풍을 뚫고 류슈를 끌어안습니다. 엄마가 부디 자신을 잊어버리고 진정하길 바라며 엄마는 모르겠지만 어떤 시류에서든 엄마는 한 번 나를 놓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모든 여정의 끝과 시작을 알 수 있지. 류슈의 검풍에 갈려나가고 형체가 사라져감에도 엄마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라야는 애구를 개화하게 되어 류슈의 검집이 됩니다. 아라야를 잊어버리게 되죠. 고통의 검격을 멈추게 되며 미안하다, 알아요. 괜찮아. 나는 엄마 딸로 태어날 수 있어서 좋았어.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엄마랑 같이 이루었거든. 어느 날의 기타 연주는 망쳤지만 엄마는 맨 앞에서 제일 크게 손뼉을 쳐줬고 도시락에 들어있는 소시지는 문어 모양과 거리가 멀었지만 진짜 맛있었어. 엄마를 보던 순간부터 내가 느낀 건 결국 그리움뿐이었어. 알아야,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어? 엄마, 나는 커서 엄마의 엄마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줄 수 있잖아.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새로운 거 배워왔어.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듣고 따라해봐.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완소야. 알아야, 너 내 소딸. 류슈의 검풍이 멈춘 그때 리엔이 나타납니다. 헤르메스는 딸을 놓아주라고 말했지만 이번엔 딸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령에 따라 행동하던 빈 껍데기를 뿐인 자신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진 딸이 이제 떠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류슈와 격돌하지만 아라야와 함께한 류슈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모래성을 부수는 게 슬프니까 그래서 우는 거야. 그럼 안 해도 되잖아. 파도는 바람에 의해 움직여. 바람이 불면 그건 밀물과 썰물이 되어서 눈앞에 있는 건 다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지. 그럼 바람이 부는 대로 아무 사고는 되는 거잖아. 하지만 딸, 잘 생각해봐. 파도는 바람이 끌어당겨줘서 모래성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는 바람이 미는 대로 모래성을 부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파도는 슬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아빠 언제 행복해져? 파도 소리가 들리는구나. 어떻게 들리지? 쓸쓸해. 리엔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기에 차마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리엔은 치명상을 입고 류슈에게 경고합니다. 리엔은 치명상을 입은 채 걸어갑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대행자들을 여럿 썰어버리고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헤르메스는 고통의 시를 읊으라는 지령을 계속 보냈지만 리엔은 이미 너무 지쳤습니다. 가족을 잃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이젠 류슈마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음을 알았기에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저버리기 위해 무기를 꺼내자 헤르메스는 조롱하는 듯 류슈와 어릴 때 이야기했던 포크 숟가락으로 무기를 변형했습니다. 류에는 차라리 딸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나았다는 단식을 내며 딸, 아무래도 네가 땡 쳐주는 걸 잊어버린 모양이야. 그렇게 그 남자는 조용히 잊혀졌습니다.